2016년과 거의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진짜 백투더 퓨처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24년에는 16년보다도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중 갈등을 만든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17년, 18년에 중국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한 게 바로 트럼프인데 이 라인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가왕국입니다. 트럼프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서 폭등할 자산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첫날 시장이 다 알려줬습니다. 세상에는 기가 막힌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크리스 카밀로인데요. 이분은 뭐 대단히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잭 슈베이거의 Unknown Market Wizards라는 책에 나온 분입니다. 시장의 마법사 중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시장의 마법사. 이분은 개인 투자자인데 2만 불을 4,200만 불로 불렸거든요. 그것도 연봉리 수익률이 60% 70%를 내면서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As with past election cycles, the perceived winners and losers at first make for better trades when the carefully analyzed ones. Don't overthink it. 너무 크게 고민할 필요 없다. 지난 선거 사이클 때도 그랬는데 그냥 딱 맨 처음에 얘가 윈너로 보인다 또는 루저로 보인다 하는 걔네들이 실제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뭐 대충 이런 겁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분석을 해봤자 그냥 맨 처음에 얘가 잘 될 거야, 얘가 못 될 거야 하는 그 자산이 잘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24시간 흐름을 보면은 이게 4년 방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날에 이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게 2024년부터 28년 4년 동안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비트코인과 아이들이 엄청 뛰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하자마자 역대 최고가를 뚫고 갱신 중입니다. 이 얘기는 어제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자, 그래서 Make America the Bitcoin Capital of the World 라고 트럼프 형님이 말씀을 하셨죠. 다른 자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 모든 지수가 크게 폭등을 했습니다. S&P 500 2.53%, 나스닥 2.95%, 그런데 다우 존스 지수가 3.77%, 그리고 러셀 2000 소형주 지수가 자그만치 5.79%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메이징하죠. 그러니까 기술주보다는 굴뚝주가,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더 수익이 높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유의미한 시그널, 사인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향후 4년 동안에는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더 나을 수도 있다, 기술주보다는 굴뚝주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강한 시그널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주 퀀트가 미국에서 화려하게 컴백을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뭐 컴백을 할 필요 없지, 작년에도 잘 벌었으니까. anyway, 자, 그래서 제가 신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 클라우드에게 물어봤죠. 2016년 17년 잘 나간 섹터들, 기업들을 문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8년 전과 굉장히 비슷한 정책을 쓸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년 전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에 1년 동안 제일 잘 나가는 그 주식이 뭐였냐 물어보니까 금융주, 왜냐하면 금융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 그래서 JP 모건이 이만큼 올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자, 마스터카드 좋았다라고 하고요. 방산주, 국방비 지출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럭히드 마틴, 레이시오, 노스럽 그룹먼 이런 애들이 올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산업주, 인프라 지출 기대 때문에 보잉, 케이터필러, 유니온 패시픽 이런 애들이 올랐다고 합니다. 보잉 같은 경우는 산업주에 방산주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쪽, 트럼프는 친환경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화석 연료를 좋아하죠. 가스, 석유 이런 거. 그래서 당시 쉐브론, 할리버튼, 슬럼버거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고, 그리고 기술주, 왜냐면은 그 기업 감세 또는 규제 완화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챗GPT랑 클라우드한테, 야 8년 후에는 뭐 많이 다르냐 하니까 사실 정책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세, 규제 완화 이런 거는 16년과 비슷하게 가져갈 것이고,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 에너지 규제 완화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질문은 제가 트럼프 당선 전에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그 러셀 2000이 많이 올랐고, 에너지 주식도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독립이 중요하다. 화석 연료를 개발해야 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이것도 또 에너지 얘기네요. 그쵸? 그리고 미국 리쇼어링, 방산이나 산업 이런 거 더 이상 해외에서 뭐 하지 말고 전부 다 미국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만들자. 삼성, 하이닉스, 안녕, 반도체 갖고 오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 및 정보 보호, 그러니까 특히 대중국이죠. 반도체, 사이버 보안, AI 이쪽도 좋지 않겠느냐. 2016년과 거의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진짜
백투더 퓨처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24년에는 16년보다도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중 갈등을 만든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17년, 18년에 중국 죽어라 한 게 바로 트럼프인데 이 라인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바이든은 무지하게 왼수지만 바이든도 트럼프의 정책, 중국 패기를 계속 실현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나? 그 첫날 보니까, 네, 역시 그 에너지 쪽, 에너지 ETF XLE가 3.76% 올랐고, 특히 석유, 가스, 탐사, 생산 ETF가 있거든요. 얘도 5.23%나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요.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강세였어요. 나스닥도 2.9% 오르고 막 그랬고요. 엔비디아로 4% 올랐는데, 당연히 1등 공신 일론 마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하루 만에 14.75%를 오르면서 메이저 기술주 중에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머스크 형님은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정부 규제를 방해받지 않고 인류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랄링크, 옵티머스, 스페이스X 이런 게 있어야지 인류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융 쪽에서도 놀랍게도 XLF라는 금융 ETF가 6%나 상승했고요. 하루 만에. 놀랍게도 그리고 지방은행 ETF인 KRE는 13.4% 상승해가지고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와우. 아니, 지방은행들이 얼마나 수모를 받았길래 갑자기 트럼프가 되니까 하루 만에 13.4%빵 뜁니까?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확실히 와가지고 금융주에게 엄청 득이 될 것이다. 규제 같은 거 완화해가지고 금융을 빵빵 해가지고 돈을 신나게 벌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것 같고요. 산업재 쪽도 3.9%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시장이 2016년과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주 엄청 올랐죠. 방산주도 3.2% 올랐지. 산업주도 잘 됐지. 에너지도 잘 됐지. 특히 뭐 석유, 가스, 그 발굴하고 이런 거 잘 됐죠. 기술주도 잘 됐습니다. 특히 일론 마스크 쪽의 기술주가 잘 됐죠. 그래서 2016년에 리바이벌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 주식을 많이 사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반대로 그 나라면 이쪽 섹터는 강하게 투자할 것 같지 않습니다. 보니까 유틸리티는 어제 1% 떨어졌고요. 필수 소비재도 1.6% 떨어졌고 부동산, VNQ, 리츠 쪽이죠. 얘는 하루 만에 놀랍게도 2%나 빠졌습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그렇고요. 헬스케어 바이오 쪽도 매우 그저 그랬습니다. 나 같으면 이쪽엔 투자 덜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딴 쪽에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미국 말고도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나라는 흥하고 어디는 별로인가 찾아봤는데 일단 미국에는 트럼프가 긍정적이라는 거는 미국 주식시장이 알려줬습니다. 그죠? 딴 나라는 어땠는가? 참고로 모든 다른 국가의 수익은 미국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선진국 ETF 이파가 어제 1.45% 빠졌고요. 그리고 개도국 ETF도 1.23%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테이블을 보시면 제가 주요 20개국 수익률을 계산을 했어요. 첫날 수익률입니다. 첫날 수익률. 미국과 비슷한 수익을 낸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더라고요. 얘가 2.6% 올라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그 미국이 트럼프가 오면은 엔화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수출에는 좋고 근데 미국 경제는 좋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이 수출하면서 반사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다. 그리고 원래 미국과 일본은 베프 아니겠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 주식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주 기업을 토했네요. 하루 만에 2.6%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러시아, 멕시코, 인도, 캐나다가 1% 이상 수익을 냈고요. 특히 러시아 이 친구들은 왠지 트럼프가 오면은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잖아요. 사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별로 없고 빨리 거기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미국이 왜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토 멤버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원래 소련 땅이었는데 굳이?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트럼프랑 잘 맞나 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 캐나다 쪽은 아무래도 뭐 그 아무리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나프타 쪽, 북미 쪽 이쪽에 아무래도 협업은 강화될 것 같으니까 잘 나간 것 같고요. 그럭저럭. 네, 그리고 인도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못난이들을 보시면요. 이 못난이들에는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한국이 썩 좋다고 보지 않나 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유럽 바보 3인방 여기 보면 독일, 이태리, 프랑스가 있습니다. 네, 얘네들도 수익률이 매우 안 좋아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좀 좌파와 PC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트럼프도 거의 뭐 트럼프를 히틀러급으로 막 그 비교하고 그랬어요. 당연히 트럼프는 알고 있겠죠. 나중에 그 셜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베어복 저기 외무부 장관도 만날 텐데 독일 애들이 쭈삐쭈삐 hello 미스터 트럼프 트럼프가 yo man you fucking Germans fuck you 하면 I don't fuck myself I don't fuck 하면서 막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근데 보면은 중국 상해 지수는 의외로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홍콩 지수가 박살났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중국을 엄청 팰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상해 지수가 덜 떨어진 이유는 제 생각에는 뭐 어차피 해리스가 와도 중국은 팼을 거니까 그게 뭐 큰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거죠. 트럼프가 중국을 좀 더 세게 팰까?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죠? 그래서 이제 홍콩 쪽도 많이 빠졌겠죠. 중국도 좀 빠지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른 자산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주식은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미국 주식 쪽에서는 뭐 금융, 에너지 뭐 이런 쪽이 잘 될 것 같고 미국 말고 딴 데는 거의 다 좀 별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은요 어제 크게 망했고요. TLT 장기 미국 국채가 2.7% 빠졌고요. 재정 정책을 확장하고 감세를 많이 해주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부채가 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도 좀 커질 거고 그리고 채권의 공급이 늘어난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장기 국채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오히려 회사채와 하이힐드채는 좀 선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회사채와 하이힐드는 그 회사랑도 엮여 있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 회사들은 잘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회사채와 하이힐드 채권이 국채보다 훨씬 덜 빠진 거를 볼 수 있고요. 심지어 하이힐드 채권은 좀 올랐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기본적으로 좀 회사가 좀 어려운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이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회사들이 경기가 좋아지면은 좀 살만해지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좀 오른 것 같고요. 금, 은 쪽이 굉장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다 보면은 안전자산인 금, 은 쪽에 돈이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주식과 금, 은이 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좀 감소했습니다. 그 전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지? 해리스가 되면 어떡하지? 고민 이랬는데 일단 그 고민은 사라졌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 경기는 좋은데 채권 발행이 많아지고 금리가 오르고 하면은 달러 자산이 좀 더 매력적이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올린다 또는 이제 채권 금리도 계속 오른다 하면은 미국 채권의 매력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달러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달러가 그 메이저 커런시 그러니까 유로, 엔화 뭐 이런 거 대비해서 1.6%나 올랐거든요. 이거는 그 외환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보통 외환 시장이 하루에 0.2%, 3%, 4%그 정도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빵 달러가 1.6% 올랐습니다. 네, 달러 자산이 매력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 달러 환율도 1,400원 언저리까지 갔는데 참고로 오늘 제가 한국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그건 딴 영상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톱5는 무엇인가? 5위 두근두근 5위 에너지 주식 친환경의 종말 화석연료 만세 특히 석유 뭐 가스 그리고 이거를 발굴하는 애들 생산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좀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소형주 러셀이 하루 만에 6% 올랐습니다.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확실히 좀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대기업들은 원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더 잘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위 미국 금융주 ETF 자체도 6% 올랐고 지방은행 ETF가 자그마치 하루 만에 13% 올랐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강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확실히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금융주, 지방금융주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2위는 일론 머스크와 그의 아이들 테슬라, 도지코인 이런 친구들이 되겠죠. 어제 도지코인 미친 듯이 올랐고 테슬라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원래 잘난 사람인데 이제 트럼프랑 붙어가지고 더 잘난 사람, 더 방해를 덜 받는 사람,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메시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위 코인이죠. 뭐 당연히 코인 어제 미친듯이 오르는 거 보셨잖아요. 그쵸? 물론 이 코인 중에서는 도지코인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코인이 제일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의 친구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이런 주식들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시대 찐따들은 유럽, 중국, 한국, 채권, 금, 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 지금 자산 배분을 좀 다시 짜야 되는가 그걸 살짝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왠지 좀 금, 은, 채권, 한국 비중이 좀 높아 보이네요. 글쩍 이거를 다시 짜야 되는가 좀 고민을 하고 고민이 끝나면은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